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호구 안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. 살면서 내가 호구냐? 이런 얘기 해보셨죠? 아니면, 야, 너 호구야. 이런 이제 남한테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, 그래요.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호구라고 할까요? 일단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죠. 근데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사람은 호구가 될 그런 취급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. 오늘은 이제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요, 호구가 되지 않도록 단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도움은 요청할 때만 주세요.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. 오지랖, 배려, 희생, 친절,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선을 지키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활용하는 거죠. 잘 구분하고 선을 잘 지켜야 나를 지키고 우리의 관계도 잘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지 마라, 이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. 오죽하면 주로 남한테 아주 잘해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책 제목처럼요. 이기적이고 남한테 잘해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사실 상처도 별로 받지 않아요. 마음이 착해서 이제 남한테 가능한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호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 기준이 뭘까? 이걸 이제 따져보면요, 도움은 요청할 때만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누가 이제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고 있어요. 후배인데 너무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. 막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이제 맨날 이제 그렇게 야근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내가 나서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일을 도와주고 같이 챙겨주면서 같이 야근을 했어요.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. 도대체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이게 아직 안 되냐.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후배가 고마워할까요? 실제로 그 잔소리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. 그리고 마음을 탁 닫아요. 그런 잔소리에 있어서는. 본인도 이제 속상하고 이런데 도와준답시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선배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사실 도와주고 나는 이제 도와줬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잔소리를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해야 돼요? 실제로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이제 내 경험상 이제 지금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조언을 해줄까? 내지는 이런 일을 좀 도와주면서 내가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볼까? 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수위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예를 들어 또 딴 예인데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는 거 굉장히 꺼리는 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다이어트 때문에도 그렇고, 그리고 도시락을 이렇게 싸갖고 다니는 문화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제 지인의 말을 빌리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막 편의점 도시락 사와서 그냥 먹고 막 인스턴트 먹고 이제 삼각김밥 먹고 이런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본인이 이제 큰언니 같은 마음으로 집에서 막 김장 김치다 밑반찬이다 막 갖다 놓고 냉장고에 막 쟁여놓고 이제 그걸 먹으라고 했나 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또 이제 햄버거 사다 먹고 컵라면 사다 먹고 막 이런 직원들을 보면 내가 반찬 김치 다 갖다 놨는데 또 쓸데없이 그런 거 저거 빨리 다 안 먹냐고 하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. 이제 이제 언니 같은 그런 이제 직원이. 그거를 좋아할까요?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 또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걸 다 사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먹지도 않고 이러면 또 상처 입겠죠? 자, 어떤 거예요, 여러분? 누군가한테 배려하고 베풀고 싶을 때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도움을 적절하게 이렇게 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와의 관계를 잘 지키는 아주 큰 요령이죠.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. 그리고 도와준 건 또 잊어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,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정도 잔소리는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굉장히 이게 서툴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. 그렇게 나한테 이제 잘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라는 소리 할 거면 처음부터 안 도와주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더 현명한 방법입니다. 자, 호구소리 안 듣는 방법 두 번째.
70%만 좋다고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. 믿으셔도 됩니다. 모두 다 나를 마음에 들어야 하고,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뭔가 싫은 소리 하면 상처 입고, 그 싫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다 맞추려고 하는 거, 호구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죠. 그러면 일 해놓고 나서도 어떤 인간 그룹에서도요, 모두 다 절대적으로 만족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렇게 다들한테 만족시키려다가 또 이제 멘탈 털리는 거예요. 일단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안티팬들 많잖아요, 절대적으로. 그런데 그래서 악플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러는데,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제 이겨내느냐, 이런 어떤 악플보다는 내가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, 이런 악플을 쓰는 안티팬보다는 나의 절대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, 그거에 그냥 만족한다는 거죠. 일반인이라고 다르겠어요. 회사에서 나 김 팀장이라고 쳐요. 그러면 이제 팀의 팀원이 한 8명쯤 있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두 명은 이제 삐딱선을 탈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한두 명,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충성심을 보이지 않고, 이제 로얄티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한두 명한테 어떻게든지 나를, 이제 이제 나한테 딱 붙게끔,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막 신경 쓰고,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, 6, 7명의, 정말, 자, 따르겠습니다. 자, 같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6, 7명이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죠. 내가 특별히 누군가를 편애하지도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일해도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왜 싫어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.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할 수가 있을까? 그래, 일단 이제 그 나의 어떤 그런 리더십에 따라오는 직원들 우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다 보면, 그 삐딱선 탄 한두 명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그 무리에 이제 무난하게 합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. 그 한두 명에 집중하지 마세요. 이제 내가 이제 교육 담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. 그런데 어떤 그 진행에 있어서 이제 막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몇몇에 집중하면 전체 워크숍 망칩니다. 그래서 그 한두 명의 이야기가 굉장히 정말 쓴소리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얘기했으면, 그렇지, 다음번엔 이런 거 반영해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, 조언 감사합니다, 이렇게 하고, 일단 어떤 그거에만 너무 신경 써서 그들을 한두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보다는, 일단 이렇게 대세로 지금 진행했던 방향을 정말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어떤 담당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한 사람이, 김대리, 요새 그 프레젠테이션 진행이 왜 그래?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곱씹고 나머지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하면, 나는 잘한 거야 라고 넘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, 남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세요. 그러니까 타인한테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제 남의 말을 잘 듣죠. 이제 귀가 얇고,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가 얇은 거죠.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이제 옆집 선배가 지나가면서, 아까 또 프레젠테이션, 아까 얘기를 또 해볼까요?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왜 그래? 딴 생각하는 사람 같아? 이러면서 휙 지나갔어요. 그러면 그 얘기를 곱씹고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인 걸까? 나 프레젠테이션 망친 걸까?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. 믿을 만한 사람한테, 나한테 제대로 조언해 줄 사람 한두 명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. 아까 프레젠테이션 어땠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, 아주 좋았어. 이런 부분 더 좋았어. 이런 정도는 좀 보완하는 게 좋겠더라.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,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대로 얘기해주는 한두 명이 괜찮다고 하면, 어쩌다가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곱씹을 필요 없다는 거죠. 누군가가 10명 중에 한 명이 한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또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이제 믿는 경우, 어떤 이제 사람이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막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던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, 우리는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달변, 그런 말보다는 행동을 믿어야 됩니다. 누군가 이제 제안을 뭔가 했어요.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,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,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실적, 이런 거를 보면
좀 못 믿을 만하다.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, 여러분? 이미 나온 그 실적을 믿으시겠어요? 사람의 말은 그렇게 이제 맹신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내가 호구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기본 법칙인 것 같아요. 만약에 신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없는, 실적이 없는 회사가 신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. 그러면 그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의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정말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, 이 어떤 프로젝트가 굉장히 현실적인 건지,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걸 보는 거지, 그 사람이 뭐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. 라는 말에는 전혀,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. 이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설득의 과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타인의 어떤 시선,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, 타인의 말, 또 맹신하지 않고, 이제,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,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해야지 호구가 되지 않습니다. 자, 네 번째. 다들 내 마음 같지 않다.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? 내 마음 같지 않아요, 다들. 똑같은 마음일 수가 있나요? 사람이면 다 다른 거죠. 뭔가 이제 그 후배들이 요청할 때 마음을 다해 도와줘요.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, 참 저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됐겠어. 난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데 후배는 피드백이 그냥 그런 거예요. 뭐 그냥 뭐 당연하게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지 라는 어떤 식으로 그냥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서운하거나 열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어떤 이제 저 친구는 그 정도면 도와줄 수 있지, 선배가 돼갖고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. 내 생각이랑 다를 수 있어. 어떻게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 라고, 모든 사람의 생각이 동일하지, 나랑 동일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거, 호구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런 마음 습관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, 상대가 같은 마음이길 내가 바라면 실망하고 내가 상처 입는다.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, 지나친 기대, 그만큼의 실망을 갖고 오기 쉽다. 남들한테 그렇게 뭐 내 마음처럼 그렇게 기대하지는 말자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국 좋은 관계는 내가 호구되지 않아야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이제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지혜롭게 잘 돌보는 법,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